저는 서예를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경 수행을 하신 지는 20여 년에 달하는데, 제가 처음 사경을 할 때는 사경법회를 하는 절들이 서너 군데 있을 정도로 사경이 생소한 수행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불자들이 한두 번 사경을 해봤을 정도로 많은 사찰에서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보살님들, 불자님들 한번 사경을 다 한번 해보셨죠? 예.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경 이론이나 실기가 전무한 상태에서 인쇄된 사경지에 펜이나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사경을 해서 부처님 복장이나 탑에 봉안하면서 그 사경 기도가 거의 80%가 넘으리라고 짐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불자들이 잘 모르고 행하는 사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사경이란 사가 베낀다, 옮긴다, 본뜬다, 그린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옮겨 쓴 것으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경전을 보급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불법성 삼보 가운데서 법보인 부처님 경전을 법사리를 불상에 조성하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는 신앙적 의미가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경을 서사하는 행위, 서사된 작품을 모두 총칭해서 사경이라 하며, 또한 여러 수행법 가운데서 사경이 가장 수승하고 오래된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수행법이라는데, 그러면 사경의 역사, 사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은 불교 전래에 함께 시작됩니다. 약 1700년에 장구한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된 불교 수행법이자 예술 장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국시대 이미 고구려에서는 금자, 백제에다 금자 사경을 했었고, 백제시대 때는 한역사경, 금판사경, 동지사경을 했습니다. 한역사경이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 불자님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범어로 된 것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사경을 한 것을 한역사경이라고, 금판사경은 지금 현재 익산 미륵사지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금 종이에다 금판으로 판을 만들어서 금강경을 사경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동판사경은 동에다가 이렇게 사경을 한 것을 동판사경이랍니다. 백제시대 때 그렇게 사경을 했고요. 이러한 전통이 통일신라 시대 때보다 체계화되어 사경을 전문으로 하는 경필사가 양성되고, 이들에 의해서 사경소와 같은 이렇게 특화된 장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사경하였고, 뿐만 아니라 국가 이제 차원에서 있잖아요. 국왕과 중신, 고승대석이 참여한 상태에서 발언하여 금자 대장경을 사상하게 이릅니다. 이러한 전통이 고려시대 때로 계승되는데, 이 사경이 고려시대 때는 앙조를 대표하는 문자예술로 승화되는데, 이렇게 사성된 사경이 초조대장경, 제조대장경, 금자, 은자 대장경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오나라 시대 때, 오나라 지배 시대 때는 사경의 우수성 제작 기법을 중국에 역수출합니다. 우리가 조선 고려시대 때 찬란히 꽃피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째 사경이고, 두 번째 고려 불화 있죠. 그 다음에 고려 청자입니다. 그 역수출한 것 가운데서 사경이 포함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려에 100명씩 사경을 파견하여 사경 전문가를 파견하여서 그 금은자 대장경을 제작해 줬고, 또 때로 온나라의 사신을 고구려에 파견해서 금은자 대장경을 사경했을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고려시대 때 이 사경의 기법이 뛰어나서 중국에 역수출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고려시대 때 찬란하게 꽃피었던 사경의 제작 기법이 조선시대에 오면서
숭유옥불 정책을 조선시대는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경의 전통이 단절되기에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절된 사경의 전통을 현 한국사경연구회 회장이신 명예회장이신 애길 김경호 선생님이 고려 사경 기법을 다 재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현하신 것뿐만 아니라 현재 21세기 한국 사경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애국에도 이 한국 사경의 우수성을 드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경은 문화재청으로 지정된 국보 보물 중에는 필사한 사경이 40여 년에 달합니다. 필사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 사경을 한 작품을 필사라고 합니다. 40여 점에 달하고 그 목판 인쇄술로까지 포함하면 200점이 달할 정도로 미술사에서는 우리 사경 유물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수많은 불자들이 사경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경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불자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사경을 하면 좋은 점, 사경의 목적, 사경의 의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의 목적과 사경의 좋은 점은 일맥상통하거든요. 사경은 어떠냐면은 사경할 대상, 경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경전의 선택의 기초는 사경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사경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재료와 형식, 도구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처사님께서 제가 오늘 사경법회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고 법문을 듣고 아니면 텔레비를 보신 불자님들이 나도 사경 기도를 해봐야지 하고 발심을 하면, 처음 제가 사경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 했죠? 경전 선택과 사경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가는 기도, 사경 기도를 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시면은 경전 선택은 이렇게 합니다. 간세음보살 보문품 아니면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진원 같은 그런 경전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 우리가 기도나 수행을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죠. 이 처사님께서 나이가 드셨으면 건강 발원을 목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제분이 입시 발원이 있으면 입시 기도, 사경 기도, 가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목적을 세우신 상태에서 형식과 재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형식이라는 것은 사경의 장정법을 말합니다. 사경의 장정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곤자본으로 사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첩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곤자본이라는 것은 지금 낯선 용어인데요, 뭘 말하냐면은 두루마리 형태 있죠. 두루마리 형태로 처음 사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려다가 고려 중기 때 1300년대에 절첩본 사경, 절첩에다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그 절첩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서 있죠. 접은 상태에다 사경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선장본 사경을 하게 됩니다. 선장본은 조선 후기 때, 이제 선장본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보사님들이 많이 보는 경전에 그 제작 이렇게 묶은 상태 있죠. 그렇게 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재료 도구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스님이 사경이 좋다고 해서 그럼 난 사경을 해야 되는데 재료 도구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처음 사경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고, 많이 아마 80%는 인쇄된 사경지에 붓이나 아마 볼펜, 붓펜으로 아마 사경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경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내가 백지에 목으로 사경을 할 건지, 아니면 감지나 상지, 그 홍지에다 금이나 은으로 사경을 할 건지, 그 재료 선택을 하면 그 효과도 또한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이렇게 사경을 할 때 목적을 확실히 하고 내가 사경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달라지고, 사경의 목적과 좋은 점은 10가지로 또한 분류됩니다. 사경의 목적, 사경의 좋은 점은 첫째, 전법 사경입니다.
사경의 목적을 전법에 두는 것은 가장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초기 사경의 목적은 전법과 교화 목적으로 사경하였고, 전법은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현세에서 부처님 교리 있죠. 불교 교리를 세상에 보급하는 유일한 수단, 기초였거든요. 그게 바로 경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대에 전하기에 고귀하게 장엄해서 길이 후세에 전하는 수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법에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기점이 있습니다. 이 인쇄술의 발달을 전후로 해서 첫째와 둘째가 나눠지는데,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해졌죠? 처음에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졌죠. 입으로 전해지다가 그 다음에 폐역경에 처음으로 사경을 합니다. 사경을 하다가 종이가 발견된 뒤로부터 종이에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해서 이렇게 전법을 하다가 인쇄술이 발달됨으로써 굳이 종이에다 필사를 사경을 해서 전법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수지의 의미라는 건 장엄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지에다가 금은으로 사경을 해서 저기 부처님 복장이나 탑에 보관, 저기 납탑 봉안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법이 발달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두 번째, 사경의 좋은 점, 사경의 가장 의의가 있는 점 중에서 뭐냐면은 사경 기도입니다. 기도란 어때요?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삶의 속에 성하는 간절한 소망이죠. 근데 사경 기도는 둘로 나는데, 첫째는 사경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를 바라는 개인 차원의 현세 구복적인 사경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생들의 이익과 성불을 발언하거나 사경 수행의 모든 공덕을 타인에게 향하는 공덕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경이 기도의 좋은 점을 한번 가피, 사경 기도를 위해서 가피를 입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세음보살 보험 사경을 해서 가피 받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200년 전에 중국에 은강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은강이 발견되니까 모여들겠죠. 모여들어서 큰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마을을 이루게 됐는데 은을 캐다, 마을을 이룬 상태에서 은을 캐다가 시장에 내다 팔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은강이 저기 은이 보유량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끊이를 걱정할 정도로 그 정도인 상태였는데, 오늘 그 우리가 탄강에서 갔다 나오면 몸이 시커매지죠. 시커매진 그 몸을 씻기 위해서 탄강 아래에 웅덩이가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었는데 거기 웅덩이에는 항상 맑은 물이 고여 있는데, 어느 날 그것도 한낮에 아름다운 그 선녀 같은 여인이 하얀 옷을 입고 몸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니 어때요? 그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구경하기 위해서 그 웅덩이로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 소문이 또한 그 갱도 안에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갱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모여가는 한 여인을 이렇게 보는 찰나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뒷산에 있는 은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놀래다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여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이 없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께서 각기 모여서 생사를 확인해 보니까 나이 든 노인 한 분만 생사가 묘연하고 나머지는 다 무사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평소 저기 수백 명의 목숨을 간세음보살님이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랬는데 이렇게 은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8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8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갔는데 땅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노인이 그 땅 속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지도 않고 살아서 있으니까 어때요? 신기하죠. 근데 또 노인이 그 자기 살은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노인이 은강이 무너질 때 이렇게 작은 구덩이 같은 데 있는데 그 속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졌다 해요. 떨어져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먼지가 딱 가신 상태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디서 하얀 한 마리가 나타나더래요. 나타나고 다시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그 노인이 평소에 간세음보살 보온품 사경을 하셨대요. 하셨는 그 했던 족자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덩이 안에 놓여 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흰지가 가끔 가다가 그 간세음보살 보온품의 글자를 혀로 이렇게 핥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혀로 자기도 이렇게 글자에다 혀를 대봤어요. 핥아봤더니 전혀 배고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글자를 핥을 때마다 이렇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흰지하고 이 노인이 글자를 핥으면서 지내온 세월이 8년이 지난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예,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노인이 자기가 살아서 돌아가서 집에 가서 그 족자를 한번 꺼내봤어요. 자기가 했던 간세음보살 보온품 족자를 꺼내봤더니 그 족자 글씨가 한 줄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평소 보온품 사경을 했던 노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죠. 죽음 위에서 처했을 때 간세음보살님 가피로 글자가 사경이 되고 식량이 되어서 8년을 땅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가피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사경 수행을 하면 기도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경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선정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경을 제1 목적을 수행해 뒀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전을 하는데 인사말을 쓰니까 저희 도반 스님이 제가 이런 인사말을 썼습니다. 사경은 선정삼매에 들어서 참선 수행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스님께서 아니 사경이 참선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사경을 한 번도 깊이 있게 해보지 않은 사람의 그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사경은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몸과 마음과 재료 및 도구가 하나가 되는 경계를 추구하는 사경 수행 방법으로 그 어떤 잡념이나 번뇌 망상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목적으로 할 때 최소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이란 아까 우리 지금 오늘 법회할 때 상기를 하고 한 것처럼 우리 사경에서도 의식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의식을 할 때는 개인이 내가 혼자 집에서 사경을 할 때와 아니면 이렇게 법당 안에서 모여서 사경을 할 때 그때 그 의식의 절차가 좀 나눠지거든요. 할 때는 법당에서 우리 길상하면서 하는 사경의 그 의식을 대략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상기를 하고 사경 발언문을 독경합니다. 그리고 항마진언을 한 상태에서 그날 사경할 내용을 3번 독성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입정에 든 다음에 그날 사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경이 끝난 뒤에는 다시 그날 사경을 했던 것을 3번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사경향문 발언문을 하고 사홍선을 이렇게 법회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집에서 혼자 사경을 할 때는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요, 사경문 발언문 독경을 하시고 그날 사경하실 곳을 꼭 저는 독성을 3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사경한 것을 3번 꼭 읽어보시고 사경향문 발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경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경이 갖는 특징에서 다른 수행법과 달리 우리 보살님들 참선 수행도 많이 해보시고 연불, 절수행, 이빠사나 명상 수행도 각자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경은 사경을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바로 사경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경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시 바라미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어때요?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가 있죠. 예, 근데 이 사경에서는 법보시를 목적으로 할 때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면서 하면은 그것은 무예시 보시인데 보시고 사경 작품을 보시하는 거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께서 불자님들께서 무예시 보시를 행할 때는 백지에다 목으로 사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경 작품을 보시할 때는 어때요? 예적인 아름다움과 받는 사람들이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보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장용경이라 하는데요. 다양한 재료라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사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경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강경을 사경을 하면 사경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 사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금리로 하는 걸 참 전시회를 제가 많이 해보면 아는데 이제 저희 회원들 할 때 보면은 먹사경을 한 걸 보면 이렇게 쓱 지나가신데 금으로 쓴 사경을 보고는 또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열심히 이렇게 더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한 재료라는 것은 이렇게 감지나 홍지에다가 그 무늬로 정말 정치하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일심으로 사경을 해서 이렇게 법보시를 하면은 굉장히 받는 사람들이 한의심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경은 법보시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경만이 갖는 특 중에서 삼매에 들 수 있고 보시, 법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경의 좋은 점 다섯째는 연불, 강경, 독경 수행입니다. 사경을 하면서 부처님의 위대한 자치와 진실된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사경하는 그 자체가 연불이 됩니다. 맞죠? 예, 연불이 되고 또 사경을 하면서 경전의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새기면서 하면은 강경이 심화됩니다. 강경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그대로 깨닫게 된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경을 한 뒤에 아까 제가 법회를 했을 때 꼭 사경 후에 그날 한 사경을 읽어보라겠죠. 세 번 읽어보면 오탈자를 확인하면서 읽는 것은 독경 사경이 됩니다. 이렇게 사경은 다섯 번째 연불, 강경, 독경 삼매가 되고 사경을 하면 좋은 점 여섯째는 무엇이냐면요. 인욕과 정진이 여기 증장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서예를 시작한 지는 30년이고 그 중에서 사경은 20년 된 나이인데 애길 김경호 선생님을 스승으로 만나서 사경을 입문했습니다. 입문한 가운데서 대략 18년 동안에 중에서 금리 사경을 시작한 거는 15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사경을 하는데 그 금리 사경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금리 사경의 최적의 조건은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 나도 한번 금리 사경을 한 분들이 나도 금리 사경을 해봐야 되는데 최적의 조건이 뭐냐면은요. 온도가 고온 다습해야 됩니다. 고온 다습해야 되는데 고온이라는 건 어떤 온도를 말하냐면 35도가 넘어야 됩니다. 온도가 35도가 넘어야 되고 습도는 8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온도가 35도가 넘고 습도가 80 정도 되려면 우리가 여름날 있죠. 가장 덥고 장마철에 무덥고 그럴 때가 그 온도가 좀 가능합니다. 올해는 어땠죠? 온도가 39도가 넘었죠. 39도가 넘었는데 그 온도 속에서 제가 사경을 하는데 그러면 고온 다습만 해야 되냐면은 제 사경실이 한 4평 정도 되거든요. 사경실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 39도, 38도에 앉았으려면 어때요? 그냥 앉아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문을 닫고 붓을 잡고 사경을 하면 5분도 안 돼서 손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그리고 온몸이 땀으로 이렇게 적시거든요. 적신 상태에서 사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경은 말 그대로 인욕 수행이 되고 정진 수행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사경을 하면 좋은 점은 또한 지혜가 증장됩니다. 사경은 삼매 속에서 명경지수와 같은 법성을 관하는 수행법이거든요. 법성을 보는 수행법인데 사경 수행을 하면 청정한 지혜가 매 순간에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구업이 눈 녹듯이 이렇게 명징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구업이 눈 녹듯이 녹게 되면은 지금 우리 각자 불자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런 것이 어때요? 원만하게 해결되고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웃과 사회를 하게 하며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며 사경 수행자에게는 진리를 증득하게 해줍니다. 제가 여기 법회에 물어 질문을 했다겠죠. 어느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보살님께서도 사경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자기가 붓을 잡고 사경을 할 때는 내 가족,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발언하는 상태에서 사경 수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사경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남과 나가 둘이 아니다는 생각을 했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점점 사경을 하면서 나 자신,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발언하면서 사경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사경을 하면 좋은 점 8째는 법사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법사리라는 거 아시죠? 법신사리를 말하는데 예로부터 사경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경전은 법신사리로서 우리 전승대에서 부처님의 복장이나 탑에 이렇게 봉하는 핵심 요소이거든요. 그리고 법신사리는 부처님께 올리는 최상의 공약물입니다. 맞죠? 예, 최상의 공약물이고 또한 예배 대상에 법사리를 전승되어 왔는데 공양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경을 하면 좋은 점 9째는 예술 작품의 창작입니다. 사경은 조상들이 물려준 세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불교 수행법이자 고고한 정신세계를 담는 예술 창작품입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세계 최초로 목판 인쇄물과 금속 활자를 개발했고 고려시대 때는 금자 대장경, 은자 대장경, 목판 대장경을 10회 이렇게 사경을 했습니다. 그 가치와 의의는 세계 문화예술사 속에서 논의돼야 하고 우리는 조상들의 남긴 사경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 사경연구 회원들은 그 사경의 다른 사경 회원들과 달리 사경 이론을 공부한 상태에서 고려시대 때 전통 사경의 기법을 하나하나 실참을 통해서 사경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시키고자 열심히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하면 좋은 점 10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한글과 한문 학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자 연습이 됩니다. 사경을 서예를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사경에 관심이 있어서 사경을 하러 오면은 바로 사경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예는 글씨가 이 정도 크거든요. 근데 사경 작품은 글자가 1.5cm, 더 조그만 글씨는 1cm, 1cm 미만. 제가 한글 법화경을 했는데 제가 금리 사경을 한 작품은 6mm 한글입니다. 6mm면 1cm도 안 되는 글씨를 하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했어도 다시 1, 2년 세자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경을 하실 때 해야만이 정말 여법한 진짜 사경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경을 이제 하실 때 첫 번째 무엇을 한다고 했죠? 사경할 경전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초보자에게 그리고 처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짧은 진원, 다란이, 발원문, 개성, 반야신경 등으로 사경을 시작했으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열애십도 이제 짧은 발언문이나 경험 무엇이냐면 열애십대 발언문이나 아니면은 의상조사 법성계 나홍선사 발언문, 그 다음에 42수 진원, 그 반야신경을 이렇게 108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1080번 이렇게 사경을 하면 필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분량이 많은 경전으로 나가면 되는데 부모 온중경 쉽게 찬송을 하시면 되고, 또한 하안경 약창계, 법화경 약창계, 신신명 중도가를 하고 아니면은 경전의 일부를 발췌해서 하면 됩니다. 경전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 보문품은 법화경 7권 중에서 28품이거든. 7권이 28품인데 25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이렇게 경전을 발췌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필력과 사경 수행의 힘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긴 경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경, 천수경, 법화경, 금강경, 사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보사님들께서 때 금강경을 사경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긴 하지만은 이렇게 짧은 경전으로서 어느 정도 필력이 쌓은 상태 하면은 더 깊이 있는 사경 수행으로 길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을 할 때 특히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사경을 하면 그 즉시 결과물로 뭐가 주어진다고 했죠? 법사리가 주어진다겠죠? 예, 법신사리가 주어지는데, 그리고 사경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비교를 하지 말라 소리를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처음 이제 신심을 내서 사경을 배우러 왔는데, 저희가 처음 사경을 할 때는 성극기를 가리키고 붙잡는 걸 가리키고 성극기를 하고 이게 필액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보니까 옆에 사람은 금강경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스님 기가 죽어서 사경 저는 할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누가 하죠? 스님이 목탁치고 백일기도 하는 게 기도인가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밥도 내가 먹어야지, 배고팠을 때 내가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양이 사경에서는 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법화경을 20번 30번 쓴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경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경을 할 때 글씨가 잘 쓰고 또 그게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글씨를 또 잘 쓰면 좋긴 하겠죠. 그렇잖아요. 기양지사 다홍치아라고 글씨를 잘 쓴 상태에서 사경을 하면 좋은데, 그보다도 요업한 방법으로 신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경에 임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경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어떤 실천을 통해서 해양하느냐가 가장 사경의 핵심 사항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우리 보사님들이 발심을 했을 때 사경을 할 때 사경의 이치, 사경시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경시는 가급적이면 예부인의 출입이 적은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하는 것에 좋습니다. 그리고 직사강선이 들지 않고,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아파트이고 이렇게 연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경시를 따로 갖추지 못했을 때는 우리 보살님들께서 불자님들이 사시는 집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 이렇게 벽이나 그런 데다가 책상을 다 갖춰놓고 사경 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사경의 자세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닥에 엎드려서 사경을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 사경은 붓이나 사인펜으로 할 때는 가능한데 목으로 할 때는 좀 불편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사경을 할 때 경상을 앞에 놓고 이렇게 딱 옛날에 우리 서당에서 공부하시듯이요, 그렇게 경상을 앞에 놓고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사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경을 할 때 또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소가 갖춰졌을 때 처음 사경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하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소행법에서도 어때요? 그러하겠지만 하심으로 사경에 임해야 되는 이유는 번뇌 망상을 가지고 붓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사경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잡생각이 든 상태에서 붓을 잡고 사경을 하면 필액이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집니다. 그리고 오탈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심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선행 상태에서 사경에 꼭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경의 목적을 또한 두 번째는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경의 목적이 확고하면은 사경의 방법이 보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어떤 목적이 있으면 방법이 보이고 그 방법이 보이면은 사경 수행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 목적이 간절해. 우리가 기도도 간절한 목적으로 하면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처럼 사경의 길이 보이고 사경 수행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경을 할 때는 신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신심이 없으면 어때요? 서원이 없습니다. 서원이 없으면 어떠냐면 사경 기도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취할 수가 없었고, 또한 네 번째 사경은 전심전력에서 사경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사경은 다른 건 수행법과 달리 부처님의 법신사리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심 한마음으로 사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경의 공덕을 우주 법계에 해양을 해야 됩니다. 사경은 참회와 공덕이 동시에, 바로 하는 순간 참회와 공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경 공덕을 우주 법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양을 하는 게 가장 옳은 사경 수행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을 우리 보사님들이 사경을 한두 번씩 하셨다니까 사경을 보관하실 때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사경을 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사경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불에 태우시고 그러시진 않으셨는지. 예, 백중 때 태우죠.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경의 여법한 보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질문을 합니다. 사경은 서사, 수지, 독성, 이인연설이라 하는데 서사란 뭘 하냐면 사경을 서사하는 걸, 사경하는 걸 말하고, 수지라는 걸 뭘 말하냐면 사경을 보관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경이 수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금강경을 독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독성을 한 상태에서 이인연설이란 무엇이냐면은 남에게 전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대승경전에서는 무량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무수히 강조하는 내용인데 우리 불자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인연설을 안 합니다. 수지는 사경을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수지도 하세요. 수지는 어떻게 수지를 하냐면 부처님 복장에 봉안을 하시든지 납탑에 봉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잘 모셔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독성도 하십니다. 근데 전법을 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이인연설이 우리 불자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만 불교가 참 부처님의 말씀이 좋은데 타 종교와 달리 정언법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냐면은 사경을 한 작품을 태우는 것은 저기 수지, 독성, 전법을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수이나 우리 불자님들이 근데 절에서는 이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백중 때 마지막 그 기도 해양 때 많이 소각을 하시는데 대수이나 먹사경을 하셨다면은 제 말씀을 듣고 다음부터는 이 한복 담는 통 있죠? 그 통이 좀 큽니다. 그 통에다가 하선지를 깔고 그 사경을 하신 작품을 보관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사님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사시는 집에서 가장 청정한 장소,
그 사람 손길이 안 닿는 곳에다 이렇게 딱 보관을 하시다가 인연 있는 사찰에서 부처님 복장이나 탑을 봉안한다면 거기에 복장을 넣으시면 되시고 법신사리로 넣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신사리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법신사리의 기운이 그대로 이렇게 보사님들의 불자님들의 가정을 그대로 이렇게 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경을 가장 감상하는 방법 가운데서 제가 개인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경 개인전 같은데 이렇게 전시하는 데 가서 작품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 사경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법신사리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냥 저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법신사리로 바라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경을 할 때 그 작가가, 사경 수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경의 작품에서 작가의 기운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전혀 그것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 사경은 어때요? 산매 속에서 사성된 작품의 사경 수행자의 정신이 오로지, 에너지가 오롯이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 사경 작가의 기운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이유가, 제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사동 아라트에서 사경 개인전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총 사경한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인데, 그 작품 중에서는 8년 동안 제가 법화경을 전문을, 그것도 한글본으로, 한글본이라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한글본이 있고 국역이 있고 한역본이 아까 있다겠죠. 한역본은 한문으로 번역한 걸 말하고, 국역본은 우리가 여시함을 할 때 여시함은 그렇게 사경을 한 것을 국역본이라고, 한글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거를 한글 번역본이라 합니다. 이 한글 번역본을 6mm 세자로 13만 자를 사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감지에다 금리로요. 그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법화경 사경을 했고, 또 변상도 7점을 같이 하는데, 고려시대 때 이후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제 PR이지만은 국내에서 그렇게 사경을 온 1340년 작품을 리메이크해서 했는데, 그 작품을 보다 선안에 붓을 2번, 3번 더 가서 정치하게 작품을, 변상도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이렇게 꼭 사경 작품을 관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경은 산매 속에서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일체감 속에서 지혜가 무르익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때요? 주인공과 같은 일체감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경은 업장이 소멸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경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경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사경 수행에 같이 동참하셔서 성불의 길로 같이 나가기를 권선하면서 이것으로 사경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